이제 질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그 구체적인 장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거의 안 했어요. 아마 관객분들이 하시기에 어떤 장면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대략적인 질문을 지금 분위기를 좀 여쭤봤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누구를 골라도 누군가는 누구 먹고 싶어요. 일단 제일 맨 뒤에. 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진주 출신 대학생이다 보니까 좀 더 뜻깊게 봤는데요. 특히 제 주변 가족이나 친척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셔서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감독님도 배우님들도 다 부산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필 진주를 선택하신 건지, 그리고 뭐 진주에서 GV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한 경험이 또 있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주 분이 계실 줄 몰랐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통나는, 진주에서 GV를 할 때 확실히 또 진주가 아마 서울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부산 사투리나 다른 경남 사투리랑 또 진주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주 분들이 사투리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재윤이 해마 이렇게 했는데 진주에서는 행리마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해 주시고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진주가 경남에서 처음에는 한반도를 좀 관통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일 남쪽에서 북쪽까지 좀 올라가는 이야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당신의 부탁이나 유난해도 그렇지만 제 작품 속의 인물들이 대도시에 살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서울이나 부산에서 뭔가 이렇게 바쁜 시계초 속에 뭔가 빠르게 사는 사람 같지는 않고 중소도시에 살 것 같은데, 진주가 좀 그런 면에서 좀 맞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뭐 경남의 도시들은 좀 근래에 이렇게 뭔가 성장했던 도시라면은 진주는 좀 역사가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부심도 강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전통적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보수적이기도 한 그런 도시의 정서, 그런 것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정서랑 좀 비슷해가지고 진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다 아시겠지만 질문은 3문장 이내로 짧게 해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방금 하신 분처럼. 일단 이거 1분단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뒤돌아보신 분, 네. 이게 뭐 무슨 원칙을 그리는 게 아니니 복불복이니까요.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 당신의 부탁도 그렇고 유기서도 그렇고 약간 그 무당 같은 게 좀 영화에서 좀 중요한 요소로 나오는데, 특별히 두 영화에서 모두 이런 요소를 따로 차용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좀 소수자, 뭐 우리가 주류 영화에 나오지 않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뭐 인물이라든지 그런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류 영화에 다루지 않은 어떤 직업이나 뭐 여기에는 또 장애인도 나오고 또 성소수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맥락에 봐주셨으면 좋겠고, 당신의 부탁에서의 무속인은 아마도 당신의 부탁이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렇게 모성이라는 것이 선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교랑 비슷해서 그런 무속인의 역할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 강하진 않지만 그런 엄마가 집을 떠나게 된 계기와 그리고 뭐 미정이 뭔가 죄책감으로서 발현되는 그것들이 좀 잘못 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셨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담돼서 이번 질문자는 감독님이 골라주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께서 골라주시겠습니다. 제일 앞에 계신 여성분. 안녕하세요. 우선은 당신의 부탁이나 니나네나를 보고 가족에 대해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분 좋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장혜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니나네나에서 그 엄마의 역할도 했었고 또 딸의 입장이 되어서 역할을 하셨는데 그 두
그 부분을 연기하실 때 집중을 두고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저도 엄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해서 그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엄마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미정이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딸에게는 주지 않겠어 라고 했지만 결국은 딸한테 또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이 저 역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우 이러다가 나도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제 딸한테도 또 똑같은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저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정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참 언제 또 이런 캐릭터를 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건 쉽지 않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자는 장혜진 배우께서 골라주시면 아까부터 열심히 손 들고 계신 저. 강배준? 네네네, 회색 잠바 입고 계신. 감독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우리들 잘 봤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질문드리는데 가장 미운 짓 중에 하나 포함될 수 있는 게 줬다 뺏는 거거든요. 감독님은 왜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돈을 줬다가 뺏으셨는지. 제가 뺏은 건 아니고 아마도 그 유골이 실제 어머니의 영혼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왠지 어머니가 그 대사에도 나오지만 어머니가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을 좋아했으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왠지 어머니가 본인이 이렇게 있을 곳을 선택을 한다면 남들에게는 좀 번잡하고 휴게소에서 멋지게 또 미정의 상상이긴 하지만 꿈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게 기분 좋게 춤을 추시잖아요. 나비처럼 뭔가. 그래서 어머니도 왠지 그 장소를 선택한 거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강휴게소가 또 되게 경치도 좋고 이렇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의 핵심은 돈은 주지 그랬냐, 돈은 자식들에게 다시 돌려주지 그랬냐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어머니에게는 이제 그 자식의 목숨값, 우리가 흔히 목숨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숨값 같은 거였을 텐데 더 필요한 어떤 누군가에게 가지 않았을까. 또 이 가족에게 왠지 이제 다시 그 돈이 돌아왔을 때는 어떤 그 불행의 뭔가 다툼의 씨앗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뭔가 어머니의 뜻이 아니었을까?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바로 손 들어주시고. 네, 저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김세윤 작가님이 백캠에서 이 영화를 추천해 주셔서 보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걸어도와 미스 리트 선샤인을 비유해 주셔서 되게 와닿았는데, 저는 감독님과 떼이노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떼이노 배우님이 아기가 분만에서 태어났을 때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는 장면이 인상 깊어서 이 부분이 뭔가 진짜 스크립트에 있었던 대사인지 아니면 애드립인지 궁금해요. 그 이상의 배우로 껴안고서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게 시나리오에 처음에 있었던 장면인지, 플러스 극장에 연기하실 때의 마음, 감정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던 장면이고요. 경환이라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항상 누나와 동생 사이에서 뭔가 둘째이긴 하지만 그 한편으로도 장난이기도 하니까 그 속에서 되게 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씩 나오는 규림이의 아빠가 한 번씩 나타나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혹은 또 더 이상 이 가족의 울타리가 깨지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상희가 출산을 할 때는 정말로 그 순간만은 제가 지키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 가족들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또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고 그 상희한테는 또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꼭 옆에 있을게라고 말은 안 했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또 이런 게 또 가족이기도 하겠구나. 상희야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라고 또 했던 그런 마음도 조금씩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시나리오에 그 장면과 대사를 넣으신 감독님의 얘기도 궁금하네요. 네, 딱그 신유 배우님 말씀한 것처럼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처럼 살기 싫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혹은 또 본인이 원치 않았던 원했던 간에 또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약간의 뭐 바람을 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중상 간 것 때문에 이제 혼나는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라든지 하지만 이제 되게 노력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담배를 피다가 몰래 피다가 이제 뭐 들키는 장면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 파주에 가서 그 아저씨가 담배 피겠냐고 했을 때 이제 안 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라든지 그래서 경화는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좀 경상도 남자들이 좀 뚝뚝하고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도 혹시 서로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그 손을 인간의 팔은 꽤 깁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궁금한 건데 상희 배우님 역할이 좀 따로 없고 상희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형제 구성이 딸, 아들 이유도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 구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뭐 이유랄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의 금술이 좋지 않은데 자식이 많은 것 같다. 같이 출연하신 김미경 배우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옛말에 그 금술이 좋다. 아이러니하게 뭔가 자식이 없는 부부들이 더 금술이 좋고 또 부부 금술이 안 좋으면 자식이 많이 낳는다고. 신빙성은 없지만 이제 그런 아이러니함을 하는 말씀 같아서 아마 어르신분들은 또 이해를 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상희 원래는 이제 시나리오 상에는 경환의 부인이었는데 이제 저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아서 그래서 상희 씨가 우정 출연하게 돼서 이제 그냥 상희 이름 그냥 그대로 또 인호 씨랑도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희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12남매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금술은 얼마나 안 좋았던 걸까 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되게 옛날이니까 그렇게 많이 나셨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한 개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분께.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 여섯분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화가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되게 많은 주제나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실 이후에 함께 해나가는 치유라는 스토리를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나 그 안에서 가족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이제 서로한테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감독님이 가족에 대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는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거창한 메시지는 아니었고 이 가족들이 좀 상처를 지니고 있고 또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족도 상실을 말씀하신 대로 상실을 각자 이제 또 어느 목만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썼을 때가 2014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다들 아시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좀 그분들이
좀 어쨌든 살아내야 남으신 가족들 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또 저희들도 그렇고 같이 또 살아내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함께 좀 좋은 기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몫이 잊지 않겠다라는 뭐 또 잊히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서로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좋은 기억을 이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를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이 아까부터 드셨던 거죠? 앞에 계신 분, 네, 계속 또 끌고 계신 분. 저는 미란의 날을 이번 두 번째로 보는 건데 첫 번째 볼 때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번에 볼 때는 좀 가족이 결핍된 사람들이 또 떠올랐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가족이 결핍된 채로 이제 성장했던 친구들이 좀 많아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5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가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묻고 싶었어요. 엄청난 질문이다. 5분 모두 대답을 하셔야 되는 질문.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죠. 저는 늘 이렇게 가족이 꿈에 자주 나와요. 그냥 뭐 영화에서처럼 출발지가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지금은 가족들이 다 따로 살고 있지만 목적지 다르듯이. 그렇지만 늘 꿈에 나와서 꿈이라는 게 이제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렇게 계속 헤매고 있는 어떤 꿈 같아요. 저는 가족이 저에게 계속 숙제처럼 남아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가장 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면 또 어떨 때는 가장 저에게 좀 상처나 슬픔을 주는 또 원치 않았던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영원히 제가 계속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면 너무 무겁나요? 네,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수정 배우님 차례차례 순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시작하시는 술을 마시고 할 얘기 같은데 지금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술 없나요? 벌컥벌컥. 제 사실 이번 미나네는 이제 이런 지휘의 자리 초청 때문에 어쩌면은 또 영화도 더 즐겁게 보고 또 한번 저도 당구 찍었을 때 느낌과 또 리나네나 보고 난 다음에 느낌에 대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게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나를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데도 제일 모르는 사이이기도 하고 버릴 수도 없고 뭐 갖고 갈 수도 없고 뭐. 너무 솔직한 얘기인가요? 술 가져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감독님 그래서 감독님이 계속 가족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거야 숙제처럼. 가족은 그냥 진짜 뭐 그래요. 뭐 저는 가족도 가족인데요.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을 내가 해주지 누가 생각해라처럼 가족이 있기 전에 나 자신부터도 온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온전함이라는 거는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알고 나를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가족도 때로는 보필할 수 있고 내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가 알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어려워. 술 한잔 하러 가야겠어. 정말 저한테도 가족은 술이나 마시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연기를 하게 된 연기를 하게 된 이유도 가족 때문인 것 같긴 해요. 제 모든 감정에 시발점이야. 시발점. 깜짝이야. 정말 가족이 저는 어렸을 때 외가댁에서 대가족이랑 같이 자랐었어요. 그 느끼는 그 많은 것들이 제가 연기를 할 수 있게
이 가족을 벗어나서 저를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준 많은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지금이 아마 제가 연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요즘에 들어서는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고맙고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 있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또 가족들이 집에서 잘 케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앞으로가 또 이렇게 배우 생활을 띄엄띄엄이라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 사실은 가족들 때문에 많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좀 같이 좀 잘 살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좀 더 다 같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저희 윗 어른들이 하셨던 모습과는 다르게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모든 것의 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절대 쌍뜻이 아니에요. 가족 저 또한도 가족이 근데 너무 많은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두 글자인 것 같아서 뭔가 어떤 단어를 어떤 감정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가족이라는 두 글자 하나만으로 그 안에 뭔가 다 있지 않을까, 뭔가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단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고, 니나이나 촬영하고 나서 누나한테 더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시간이 갈수록 뭔가 무게감도 주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애정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는 어떤 순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뭔가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고, 뭔가 제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뭔가 되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른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먹으면서 나를 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두가 같은 것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게 가족이고, 모두가 다른 것을 갖고 있지만 또 모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고요. 방금 마지막에 주신 질문은 사실 이 영화가 관객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서 앞에서 계신 5분이 떠듬떠듬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떠듬떠듬 그 답을 찾아 나가시는 게 이 영화의 진정한 엔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막차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고요. 일단 오늘 그 소중한 자리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심지어 수능을 보고 바로 달려온 관객까지 있는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는 소감을 판으로 관객분들께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삼남매 집이와 저희 초청에도 함께 해주신 수정 씨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얼마든지요, 감독님. 네, 감독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또 저희 이동훈 감독님 또 이제 새로운 작품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덕분에 배우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또 다양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좋은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기운이 절로 솟는 것 같은데 이게 끝난다니 너무 아쉽군요. 밤새도 될 것 같은데 나 이제 시작인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수정씨 한 1년 만인가? 1년 만에 봤는데 여전히 너무 예쁘고, 수정씨 얘기하면서 가족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더 울컥해서 말을 더 떠듬떠듬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곧 연말도 다가오는데 연말 준비도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 행복하시고, 이번에 수능 보셨다고 했는데 좋은 성적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조심히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또 올해 2달 동안 저희 니나 내나만큼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올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에서 좋아하는 대사가 마지막에 왜 차안에서 강혜진님께서 하신 대사인데, 이제 엄마 하면 니들하고 파주밖에 갔던 대사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엄마 하면 누가 봐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네. 그 대사를 떠올라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가족하면 미나네나밖에 생각 안 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스스로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옛말에 좋은 건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미나네나 상영관이 많지는 않지만 상영하고 있으니까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셔서 여기 계신 배우분들의 입꼬리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극장은 그 다음 상영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요. 신속하게 퇴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가까이 서 커플이 아니야. 그게 안 맞죠?